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며 일본의 새로운 총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1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과반의 지지를 받아 제102대 일본 총리로 확정되었습니다. 12선 의원 경력을 보유한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지방창생 담당상, 방위상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자민당 내 강경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역사인식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시바 총리 집권 하에서도 한일 관계는 기시다 전 총리가 구축한 협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만큼 자위대 헌법 명기를 목표로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이시바 내각은 1일 오후 8시경 나루히토 일왕의 임명식을 통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대립했던 비주류 정치인으로 새 내각은 측근 의원들과 무파벌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0명의 강요 중 12명은 기존 파벌에 속하지 않았으며 13명은 처음으로 강요직을 맡았습니다. 외무상으로는 이시바 총리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방위상으로는 나카타니겐 전 방위상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과거 한일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관방장관에는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를 지지한 하야시 요시마사가 유임되었으며 일본 정치권은 이시바 내각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핵 보유국지위를 두고 흥정하지 않겠다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를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러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포함해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많은 가치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이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북한 도발의 범위와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발적 사고나 의도치 않은 사태의 악화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만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핵 비확산을 지지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의 오랜 양자 및 3자 군사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이는 군사대비 태배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우리의 훈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사는 9월 3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을 대표한 연설을 갖고 자국의 합법적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체 조선 인민이 피 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위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은 거부하고 핵 보유국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고 북한과의 핵전쟁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이 1일 이스라엘을 향해 약 1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다층 미사일 방공 체계가 다시 한번 그 위력을 입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 안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약 18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발표에 따르면 피해는 경미하며 직접적인 사상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목표물의 90%를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번 공격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항공기나 군사 자산에 대한 피해도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안지구 예리코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1명이 사망한 사건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도 방공체계 덕분에 피해가 경미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일부 타격이 있었으나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상층 방어 체계인 에로3와 함께 중거리 미사일 요격을 담당하는 다비즈 슬링이 있으며 단거리 로켓 요격에 탁월한 아이언돔이 유명합니다. 아이언돔은 4에서 70km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며 강철 지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을 때 아이언돔이 뚫리며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이란이 순항미사일과 드론, 지대지 미사일 등 300기 이상의 무기로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군이 99%의 무기를 요격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군의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류의 진정한 역사적 근원은 무엇일까요? 한류는 신바람입니다. 한류의 근원은 풍류요 국풍이며 동학입니다. 지난 10월 9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는 환단고기가 전하는 인류 원형 문화 빛의 세계라는 주제로 12주년 특집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생생했던 현장 모습을 함께 개벽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입니다. 네, 지금 이 행사장은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열리는 행사장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개천포럼과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는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4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 주간을 설정해 개천절 기념식 및 기념특강을 시작으로 개천학술제, 개천문화 세계 대축제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거쳐 대미를 장식할 환단고기 북콘서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대한사랑 창립의 초석인데요. 대한사랑 역사광복 대장정회 중심에 늘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대한사랑 창립 10주년 기념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유튜브 조회수 2천만 회를 넘기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2012년 환단고기 완역본이 출간된 이후 2013년에 환단고기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대한사랑은 창립 이후 우리 민족의 9,000년 역사의 그 역사를 복원하고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국통맥을 바로잡고 인류의 원형 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환단고기는 인류의 근원과 원형 문화를 밝히는 역사서로 최근 역사학계에서 주목받으며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단고기 역주자이신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직접 환단고기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은 한국인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국인과 인류의 시원 역사 및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오셨는데요. 그런 열정으로 지난 30여 년에 걸쳐
지구촌 답사와 문헌고 등으로 완역해서 나온 책이 2012년에 출간된 역주본 환단곡입니다. 안경전 상생방송 이사장님은 이날 환단곡이가 전하는 인류 원형문화 빛의 세계, 황국 배달 조선은 왜 진짜 역사인가라는 주제로 개천절의 참 의미가 황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건국의 경축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조병주 성악가가 삼성조 시대의 주제가인 어화가를 열창하며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 오늘 어화가를 불렀는데요. 어화가는 그 고구려 무사들이 부르던 출정가로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활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활로 그 하나된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 이제 독립 투사들도 불렀다 그러고, 독립군들도 불렀다 그러고, 아주 오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제가 부르는 그 기상과 그런 어떤 또 힘에 또 함께 또 호응해 주셔서 저도 아주 멋지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환단곡이 북콘서트는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